오늘은 로컬 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전 여러 번 이제 카페도 기재했고 뭐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SD팀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SD팀 관점에서 로컬 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로컬 랩이라기보다는 랩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랩 데이터가 SDTM 중에서 이제 제일 복잡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이게 데이터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이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도 제일 복잡하고 배경도 좀 복잡하고, 데이터 자체도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개 꼭지로 얘기할 건데 그냥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일단 랩은 여러 개의 소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샘플로 보고 있는 이 과제에서도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이게 우리가 가능하면 로컬 랩이라고 이제 이런 거 하나 하면 되는데, 랩 페이지가 필리핀이나 소변 하여튼 이게 필리핀 하는 게 요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로컬 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페이지 말고도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예를 들면 뭐 얘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CRF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 레버러토리 테스트에서 이 몇 개 다 수집하지만 다른 페이지에도 어쨌든 피를 뽑아서 실험실 검사실에서 하는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스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여기처럼 뭐죠? 왜 센트럴 랩처럼 로컬 랩이 아니라 센트럴 랩 데이터가, 요즘 센트럴 랩이 많이 흔하니까. 하지만 SDTM에서는 다 뭐 했어야 된다? 그쵸. 랩이라는 LB라는 도메인에 다 포함해야 되니까 소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CRF넷에도 여러 페이지에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 도메인에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랩 도메인으로, LB 도메인으로 다 이렇게 뭉쳐야 되고 구조도 다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랩 데이터, 특히 뭐 로컬 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실험실, 각 기관, 각 병원의 실험실 검사는 병원별로, 각 기관별로 고유의 정상 범위 및 단위를 가져요. 이게 뭐 사실 같은 단위라 하더라도 병원별로 같은 단위라 해도 정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는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 병원 내에서, 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맨날 얘기했었죠. 연령, 성별, 검사일을 이제 특정 기관마다 검사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기간에 따라 그 정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연령성, 남자 여자 달라요.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면 50을 향해 가는 사람과 20대들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유닛은 그쵸, 기관 내에서 특정 검사 유닛 안 바뀌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검사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바꾸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바뀔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은 그냥 정상 범위 정도 바뀌고 기관 내에서 유닛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임상 시험이 한 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기관마다 유닛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 검사임에도. 뭐 단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 네.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랩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자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시험 자체는 결국 이제 결과 보고서 쓰려고 하는 거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과정 중에 로컬 랩 핸들링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결국은 이거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 만들려고 분석에 적절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통계에서 쓰는 데이터가 랩 데이터는 이게 숫자 값이니까 평균, 평균, 이게 IP 투여전후 평균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것들을 써요. 평균이 변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평균 말고 정상, 비정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어떻게 트렌드 어널라이시스를 그러죠.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IP 투여 전후의 결과값의 숫자로 되어 있는 평균을 비교하거나 정상 여부가 변한 트렌드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숫자를 할 때 무조건 그냥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키가, 누구는 미터 하면 예를 들면 1.8 쓰고 센티미터로 하면 단위가 180이잖아요. 근데 1.8과 180을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되죠. 단위 맞춰야죠. 그래서 로컬 랩 같은 경우는 분석을 고려해서 단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필요해요. 그럼 단위만 맞추면 되겠어요? 아니죠. 결과도 바꾸고 정상 범위도 바꿔야겠죠. 동일 단위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통 이거 누가 하냐고 맨날 싸우는데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죠. 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좀 적은 거고요. 예, 그래서 유닛은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3단계 3개의 종류로 3단계 혹은 뭐 3개의 종류 표현이 애매하지만 예, 구분될 수 있어요. 일단 CRA가 사이트에서 우리 게시 모임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주죠. 예. 아, 근데 이건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CRA가 준 단위들을 신뢰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예를 못 들겠네. 이게 분자 분모로 돼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와 데시 있으면 미리는 1000분의 1이고 데시는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분모를 리터로 하지만 앞에 어렵죠. 실제 똑같은 건데 다른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 병원에서 동일한 단위지만 표현식이 다른 것들 표현식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CRA가 준 거는 각각의 각 표현식이고 우리가 할 것들은 그냥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뭐 단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위면 그냥 하나의 단위로 바꿔주는 작업. 예, 그 SDTM에 보면 컨트롤 터미널로지라고 유닛이 쫙 정리된 게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단위로 바꿔주는 걸 하면 되고 이게 첫 번째는 CRA가 준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비지 같은 거죠. 쓰레기 같은 거고. 예, 뭐 이렇게 하여튼 오해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막 믹스돼 있으니까 예, 이걸 정리한 게 SDTM의 컨트롤 터미널로지 하는데 어쨌든 기관별로는 다를 수 있고 기관 내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스터디 레벨에서 표준 단위 아까 이렇게 부적절한 얘기는 하지만 미터랑 센티미터 이렇게 있으면 다 센티미터로 맞췄을 때 그럼 미터인 거는 곱하기 100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도 바꿔주고 하나의 단위로 통일했을 때 결과값도 바꿔주고 정상범위도 바꿔주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CRA가 준 거, CRA가 준 거를 같은 단위지만 이렇게 표준 단위로 한 거, 스터디 레벨로 기관별로 상이한 단위가 있을 때 스터디에서 이걸로 표준 단위로 하자 했을 때 단위를 바꿔주면 정상 범위와 결과값을 바꿔줘야 돼. 이제 이런 패턴이 구분돼야 됩니다. 관련 변수 이건 사실 관련 변수 이런 거는 쓰지 않는데 그냥 CRA가 전달한 단위가 예를 들어 유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큐브 CDMS 이제 요걸 쓰고 있어서 이렇게 됐고 5월 아래에 쓰는 SDTM 변수인 거죠. 사이트의 그 기관의 단위인 건데 CRA가 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SDTM의 컨트롤 터미널로지 있는 거 기관의 단위 하지만 표준용어로 되어 있는 거 기관의 단위인데 표준용어 ST가 스탠다드라는 뜻이거든. RES 결과의 표준 결과의 단위에서 얘는 표준 단위로 맞춘 거야. 아까 미리그램 아니 그램 미리그램이면 미리그램과 그램이 있으면 예 그램을 천으로 나눠주면 미리그램이잖아요. 예, 이렇게 맞춘 거죠. 예, 표준 단위가 뭐냐? 그래서 이 검사의 표준 단위가 뭐냐? 이렇게 맞춘 거죠. 그럼 당연히 ORR에서도 바꿔야 되고 예 결과값도 바꿔야 되고 이게 정상 범위죠. 일반적인 정상 범위 변수가 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CRA가 전달해 준 건 요거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요거로 바꿔준 건 요걸 쓰는데 실제로 ST가 아니라 표준 단위로 바꿨을 때 정상 범위가 바뀌니까 그 내용을 써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은 다 뭐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임상시험 자체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인간적으로 예, 평균을 내려면 유닛을 맞추자. 기관마다 유닛이 똑같아도 기관마다 정상비가 조금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통계가 알아서 할 거고 DM에서는 최소한 인간적으로 유닛을 맞추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여담이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랩 중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에 12승 퍼 리터이니까 여러분 물 같은 거는 리터는 10cm 곱하기 입방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 이거 미리로 하면은 뭐죠? 미리로 하면은 10cm가 몇 미리죠? 100미리잖아요. 네, 네. 10의 2승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예요. 미리로 하면 10의 6승이니까 표현식이 이게 10의 6승인데 여기 미리리터로 돼 있으면 이거는 뭐 10의 9승 미리리터 이렇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어떤 데 보면 10의 9승 이거랑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거 뭐 너무 심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거여서 실제로 표준 단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이게 m이 마이크로 미리가 아니라 마이크로 써서 6승이거든요. 마이너스 6승.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도 6승이니까. 예. 이거 지워주면 11승이랑 똑같은 거여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였었습니다. 그 단위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큐브 CDM에서 이걸 핸들링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게 노멀 레인지 가서 보면 지금은 스펙이라는 것만 쓰잖아요. CRF에서 요 정상 범위 연동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CRF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요것만 쓰고 있는데 요거 한번 써보세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제가 지어보면은 그라비티 돼 있으면 GRA 하면은 저희가 연결해 놔요. 그라비티 SDTM 용어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요게 악어고 SDTM에서 LB 테스트 CD에 해당되고 얘가 LB 테스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설정하면 CDMS에서 아이고 제가 옮겨놨네요. 데이터에서 레버너라이트 요 리포트에 가보면 여기 그냥 여기가 아니죠. 죄송해요. 얘는 그냥 쭉 출력된 거고 네, 여기서 잠깐 설명하죠. 여기서 가보면 이런 것들을 값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요 스탠다드 유닛. 아까 우리 빌드에서 넣었던 요것들이 여기에 스탠다드에 쫙 박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랩을 업로드하는 게 여기 어디냐? 랩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상 범위 이렇게 업로드하는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컨버트 룰에 보면 아까 스탠다드 유닛은 어디서 우리가 세팅한 여기인 거고 요 각 기관의 스탠다드 유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위에서 본 거에서는 CRA가 그냥 전달해 준 건데 실제로 그걸 각 기관의 표준 단위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쭉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요거랑 같겠죠. 갖다 치고 갖다 치는데 특정 기관에서만 예를 들면 특정 기관에서만 이게 이 기관에서는 미리그램 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트가 그럼 표준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그램이니까 예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이제 그 내부 수식에 따르면 요렇게 써도 되고 아까 곱하기 1000 해도 되고 네.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다 쓸데없이 지워보고 하나만 저건 해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저장하고 네, 저장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뭐 올려보면 되죠. 네. 다운로드에 컨버트를 해서 이렇게 올려보면 사이트 되고 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룰이 되어 있고 다시 아까 랩 데이터에 가서 여기서 해보면 다 쑥 지워지고 컨버트 룰에 따라서 랩시 정의된 게 여기 아까 곱하기 미리그램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램 미리그램을 곱하기 1000에서 1000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CDMS 기능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트에서 준 랩 그것들을 STM에 있는 표준 용어를 바꿔 10의 6승이나 10의 6승이랑 마이크로 있는 거나 10의 12승이나 퍼리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분자 분모의 단위인 거니까. 네, 그리고 얘는 정상 일반적으로 국내 랩 다 비슷한 똑같은 걸 쓰니까 스탠다드 유닛을 바꿔도 됐지만 이렇게 단위가 바뀌었을 때는 그쵸. 정상 범위를 이렇게 바꾸고 결과값도 곱하기 1000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이거 단위가 다르니까 표준은 그램 이걸로 분석할 건데 수집된 게 미리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000 해주는 이런 테크닉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SDM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요 의미를 가지고 이해한 바탕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CDMS에서 이 기능을 한번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게 너무 좋습니다. 어렵게 만든 거였는데 자꾸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최근에 퇴사자가 있는 김에 DM을 하는 김에 이거 좀 많이 써보라고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면 S팀에 조금 더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컨트롤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TD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서 클릭하면 되니까 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음,